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NPB 일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쿠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주니치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는데 완벽투를 하다가 6회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지난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낮 경기 강점도 나름 있지만 4경기 연속 득점 지원령을 어떻게든 타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경기에서 2득점을 올린 히로시마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이다. 상대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더 어렵게 경기를 끌어갔을 것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어서 요미우리는 아카오시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한신과의 홈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줬는데 불펜 외도 이후 선발 등판이라는 점이 변수다. 금년 선발 아카오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데 문제는 작년 전반기 히로시마만 만나면 이닝과 실점이 비슷할 정도로 고전했다는 점이 크다. 전날 7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마치다 줌줌 징크스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날 그 많은 찬스를 모두 날려버린 건 이번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요미우리의 히로시마 원정 총 득점은 4경기에 단 2점에 불과하다. 그만큼 히로시마 원정에선 타선이 터지지 않는 모습이다. 쿠리의 투구가 불안하다고 해도 홈에선 강점이 있고 묘하게 아카오시는 히로시마 상대로 궁합이 잘 안 맞는 투수다. 무엇보다 요미우리의 타선이 터지지 않는 점이 커 보인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한신 대 야쿠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신은 지난 시즌 불펜으로 활약했고 올 시즌 선발로 전환하며 2군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비슬리 입장에선 최근 들어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정교한 타격을 하고 있는 야쿠르트 타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군에선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보였지만 1군 첫 경기에선 비교적 짧은 이닝만 소화할 수 있고 불펜 투수들의 제구가 흔들리며 기복을 보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변수를 내줄 수 있다. 이어서 야쿠르트는 압도적인 빠른 볼 구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심한 공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다. 여기에 필승조 라인이 짧은 이닝을 나누어 던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 변수도 쉽게 내주지 않는다. 한신의 하위 타선이 빠른 볼에 대한 약세가 있고 상위 타선은 높은 볼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활용하며 맞춰잡는 피칭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구엘의 활약과 함께 지난 경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신 마운드의 강점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경기다. 불펜 투수들이 하락세를 타는 모습이기도 하고 타선 또한 야쿠르트의 중심 타선이 상대적인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야쿠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바롯데 대 니오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바롯데는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며 마운드 체력 소모가 크다.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더라도 타선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리드하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또한 강한 구위를 통해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으며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치바롯데 타선이 최근 들어 빠른 볼에 대한 타이밍을 쉽게 맞추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선 변수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접전을 이어가겠지만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어서 니오넴은 비교적 많은 투수 소모가 있었지만 상대와 대비에 여유가 있다. 다카유키 또한 몸쪽 승부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복을 보일 때가 있으나 치바롯데 타선을 상대로는 변화구 승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리드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것이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불펜 싸움으로 이어졌을 때 상대적인 여유로움과 강점을 가져가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니오넴이 마운드 운영에서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팀 모두 타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득점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니오넴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니오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요코하마 대 주니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나카가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한신과의 홈 경기에서
3이닝 9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으나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를 면한 바 있다. 지난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직전 등판이 익숙해짐의 문제인지 낮 경기의 문제인지는 이번 경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며 1회 말에 올린 2득점이 전부였던 요코하마 타선은 정말 변죽만 요란한 타선이라는 말들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막판 3이닝 연속 득점권 찬스를 날려버린 건 크게 아쉬운 모습이기도 했다. 이어서 주니치는 마츠바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히로시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오랜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듯한 모습이다. 지난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두었는데 이번 시즌 요코하마 상대 홈과 원정 두 경기 모두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로 강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전날 1회 초 올린 한 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주니치 타선은 홈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문제다. 특히 8회 초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주니치답다고 해야 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어제와 같은 변비야구의 극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타츠나미 감독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잠수함 인 나카가와를 공략하기 위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낮고 마츠바는 요코하마 상대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투수다. 결국 불펜 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더 유리한 건 홈팀인 요코하마다. 홈의 이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요코하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릭스 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릭스는 불펜이 무너지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류에이가 이 분위기를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투타 조화가 맞지 못하며 하락세를 타고 있으나 라쿠텐 타선을 상대로 바깥쪽 승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타이밍을 쉽게 뺏기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에 대한 강점을 이어가며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쿠텐 타선이 여전히 바깥쪽과 낮은 볼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실투가 아니라면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라쿠텐은 세이류가 강한 구위로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더라도 정교한 커맨드를 통해 맞춰 잡는 피칭을 가져간다. 이를 바탕으로 긴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데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는 강점인 변화구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며 고전했던 기억이 있다. 오히려 빠른 볼을 통해 공략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이류 입장에선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유형의 타선인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릭스가 지난 경기와 대비해서 선발 맞대결에서의 강점과 함께 타선까지 변수를 만들어내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펜 또한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릭스가 근소한 리드를 잡으며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오릭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는 오호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세이브와 원정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투구 내용만큼은 그야말로 발군이다. 이번 시즌 세이브 상대로 13이닝 2실점으로 강한 모습인데 낮 경기 강점도 있기 때문에 쾌투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6득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상하위를 가리지 않는 타격이 돋보였다. 돌아온 슈토 우쿄가 돌격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다. 이어서 세이브는 와타나베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두 경기에 등판해 1승의 성적을 남겼는데 전반기를 날린 후 후반기에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금년 이스턴 리그에서 29이닝 15볼넷을 기록하며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직전 2군 경기 등판도 5이닝 9안타 4실점이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타격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이다. 현재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중 하나가 노장 나카무라라는 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호츠의 투구는 세이브 상대로 또다시 위협적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고 와타나베의 2군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기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투구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와타나베를 보다카시 뒤에 등판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소프트뱅크는 타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게 이 팀의 강점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뱅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